대통령 탄핵 속초안 가결에 따른 국정의 동련을 막기 위해 저는 그저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만나서 정부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오늘은 김한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 통상, 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민주당 때문입니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야목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이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입니까?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경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경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안 그래도 많이 어려웠던 내수경기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 연시에 예정되었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연말 연시에 예정되어 있던 가족 모임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도 내수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정치권 전체가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헌법재판소 등 헌법 절차에 맡기고 정부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기재, 외교, 국방, 금융위원장,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흔들림 없이 국정 현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정책위원회는 정책 당국과 협력하여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 수수료 경감책,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등 각종 내수 진작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정시 밸류업을 위한 추가 입법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각종 민생 경제 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정 혼란은 무차별적으로 공직자들 탄핵을 남발하고 각종 방탄 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에 민주당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정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공직자 탄핵 자제, 반기업적 악성 법안 철회, 이재명 방탄 악법 중단 등 보다 더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되찾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국회에서의 정은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시행 때는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나갈 것이라면서 정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행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정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입법 행포에 대해 제2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부권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은 정감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탄핵 사태가 있기 전에 민주당과 함께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들이 아직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했거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AI 기본법, 또 국가전력망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그중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업법 개정안은 우리 시장경제 및 쌀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고 국회법과 국회정원감정법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또 기업의 경영비밀 자료 제출까지 강제해서 해외로 산업기밀을 유출시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등은 작년 3월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고건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보상 특별법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라는 이유로 또 사면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2요구권은 위헌적 법률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법안의 시행을 막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와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선법 판결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법원이 지난 9일 발송했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재판부가 11일에 다시 발송했으나 이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니까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3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는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선임의 이유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접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수법은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심리를 미루기 위해서 사용한 수법과 동일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심리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은 농락하지 말고 재판 지연 전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 주진우 법률위원장께서 먼저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 갈등을 해소하고 또 국민 통합을 모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구성과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과 또 공정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전종희 서울대 교수나 임지봉 서강대 교수 같은 학자분들께서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헌법적 논의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민주당이 현재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선택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은 할 수 있다, 또 민주당에게 불리한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법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당에서 한 명을 또 야당에서 한 명을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의 또 판결에 있어서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서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실제로 권한대행의 임명 범위 또 추천 몫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재논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기능은 여야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90일 이내에 지금 형사소송 재판의 2심을 선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불명, 이사를 가서 이제 집 주소를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또한 1심에서 또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 이번 탄핵 재판은 법상으로 따지더라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사법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만 여야 균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